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5가지 징조 중 하나라도 겪고 있다면 내년 대운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앞으로 잘 될지 말지 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판이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의 공통 신호를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들을수록 돈의 흐름이 보이고 구독할수록 운의 방향이 정리되는 천사부동산입니다. 새해가 되면 다들 묻습니다. 내년엔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운은 달력이 바뀐다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삶에서 먼저 신호로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딱 5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관계가 먼저 변한다는 것입니다. 새해의 흐름이 열리는 사람들은 주변 관계가 먼저 변합니다. 잘 지내던 사람이 굳이 나쁘게 끝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딱 끊기듯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삶의 판이 바뀌기 전 정리 구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운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나의 에너지 주파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맞았던 사람들과의 파장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억지로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더 맞는 인연이 들어올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타이밍도 같이 열립니다. 이때는 들어오는 사람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보와 기회를 가지고 오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대운이 열릴 때 들어오는 사람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다음 단계로 가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엔 유독 꿈을 자주 꾸거나 꿈의 장면이 선명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던 사람도 갑자기 생생한 장면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니면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꿈은 정확히 해석하려고 애쓰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운이 움직일 때 무의식이 먼저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현실에 묶여 있지만 무의식은 이미 다가올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최근 들어 꿈의 빈도나 인상이 달라졌다면 그 자체가 징조로 들어옵니다. 꿈 내용을 억지로 분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꿈이 변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록해두고 지금 내 삶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징조는 머릿속에 청사진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운이 열리는 사람들은 지금 머릿속에서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청사진이 생깁니다. 내년에 뭐 해야지 수준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는 그림이 착착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어떤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는 명확한 계획이 서거나 이사를 해야겠다는 확신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닙니다. 운이 열릴 때 우주는 먼저 생각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는 절대 흘려버리지 마시고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메모장에, 휴대폰에, 어디든 상관없으니 그 생각을 붙잡아 두십시오. 그 청사진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건 그냥 잡생각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는 힌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관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리입니다. 갑자기 누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거나 호칭이 생기거나 사람들이 나를 떠받드는 위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회장을 맡아달라거나 회사에서 팀장 직책이 생기거나 지역 모임에서 대표를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건 분명히 운이 상승할 때 자주 보이는 흐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책임을 맡기려 한다는 것은 내 운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여기서 딱 한 가지를 경고합니다. 자리가 들어올 때 잘못 쓰면 그 자리가 오히려 칼이 됩니다. 으스대기 시작하면 시기 질투가 붙고 불필요한 적을 만들고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리는 힘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때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겁니다. 감당 가능하면 받는다. 의심스럽고 위험하면 피한다. 이 구분이 새해의 대운이 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자리를 받았다면 겸손하게 행동하십시오. 자리가 나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리는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더 큰 기회로 가는 발판이 됩니다. 5번째 징조는 집안 화초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안 피던 꽃이 피거나 갑자기 대가 올라오거나 반대로 갑자기 시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물은 자연의 기운을 드러내는 표상이고 집의 기운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풍수의 근본 원리는 단순합니다. 집과 사람은 연결되어 있다. 집의 기운이 좋아지면 사람의 운도 따라 올라갑니다. 반대로 집의 기운이 탁해지면 사람의 운도 막힙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화초가 갑자기 잘 자란다는 것은 집 안에 생기가 돈다는 뜻입니다. 생기가 돌면 재물운도 따라옵니다. 반대로 화초가 시든다면 집 안의 기운을 점검해야 합니다. 환기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 안에 오래된 물건이나 쓰레기가 쌓여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특히 현관 주변과 거실 중앙, 침실 창가 쪽의 식물 상태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세 곳은 집의 기운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화초 하나 키우는 것만으로도 집의 기운을 읽을 수 있고 운의 흐름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징조와 별개로 새해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럼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내 운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첫 번째 방법은 공부입니다. 나이 들어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가 아니라 공부는 가만히 앉아서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특히 쉬운 자격증부터 시작하면 성취감이 생기고 삶의 의욕이 달라집니다. 운이 열리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성취에서 나옵니다. 작은 성취라도 쌓이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더 큰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컴퓨터 자격증이든 요리 자격증이든 한자 자격증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벌려놓고 끝내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 성취까지 가야 합니다. 시작만 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그게 쌓여서 자신감을 깎아먹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끝까지 완수하는 경험이 운을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연습입니다. 큰 거 말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 그게 운을 실제로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기, 하루에 물 한 잔 더 마시기, 저녁에 집 안정리 10분 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삶의 흐름 자체가 달라집니다. 운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천에서 옵니다. 특히 아침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서 허겁지겁 나가는 사람과 10분이라도 여유 있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루 전체의 운이 다릅니다. 아침의 차분함이 하루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오늘 정리한 5가지 신호, 이 중 하나라도 겪고 있다면 흐름은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런 흐름은 지금 지나가면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운은 기회를 한 번만 줍니다. 그 기회를 알아보고 붙잡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다음 단계 징조도 계속 올릴 테니 구독해 두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댓글로 함께 남겨보십시오. 나는 들어오는 운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 천사부동산은 매일 당신의 운과 자산을 과장 없이 구조로 정리해 드립니다. 구독하고 주변의 소중한 단 3분에게만 공유하세요. 더 큰 대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